인도네시아가 못 내겠다며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그 규모만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내지 않은 분담금 8천억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냈던 분담금 전액을 대신 내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의 깜짝 파격 제안에 인도네시아는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그동안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권한을 호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빼앗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호주는 인도네시아처럼 시간을 질질 끌다가 깎아달라고 구걸하거나 돈 대신 파묘로 대신 내겠다는 태도와는 완전히 달리 모든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한 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해 우리를 놀래켰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을 향해 또 하나의 파격적인 선물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대신 자신들과 손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을 여러분들에게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너무나 황당하게도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의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해 총 사업비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는 대신 KF-21 전투기 한 대와 기술 자료 등을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고작 2천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조 4천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전체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에 무려 5천억 원 규모를 돈 대신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파묘로 대신 지급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 전혀 지키지 않은 인도네시아.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방문한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니가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주면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혜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미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얼마나 미뤄왔고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다가 한다는 소리가 기름으로 대신 주겠다, 깎아달라 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주의 파격적인 제안으로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내지 않은 연체금 8천억 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한국에 냈던 분담금 2천억 원을 포함해 전체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호주가 인도네시아 대신 한국에 전액 납부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액 미리 지급할 수 있다며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호주의 새 총리로 당선된 호주 제1야당의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대표는 한국과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기 원하는 동시에 중국에는 매우 적대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도 부당하게 가지고 있는 한국산 KF-21 전투기 기술 이전 권리를 박탈시키고 대신 인도네시아가 가진 이 모든 권리를 호주가 대신 갖는 조건으로 한국의 분담금 1조 6천억 원을 대신 내겠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새로운 1인자 알바니즈 총리가 한국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해가며 호주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바로 중국에 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호주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호주 총선에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총선에 출마한 이 뉴사우스웨일스 노동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던 중국 정부의 계획이 호주 안보정보원 ASIOA의 실패로 돌아갔다고 현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마이크 버지스 ASIO 원장은 중국이 호주의 연방정부 및 준주 정부를 목표로 정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한 부유한 인물을 인형술사로 지칭하면서 그가 선거에 관여해 호주 주권을 약화시키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ABC 방송은 이 인형술사가 러시아 첩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도했지만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의 재계 인사임을 확인하고 정보원에게서 들었던 러시아 인사는 다른 ASIO의 작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즈 호주 총리 당선자는
중국의 구애를 받은 잠재적 후보들이 궁극적으로는 공천받지 못했으며 노동당에 대한 중국의 간섭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중국이 자신의 정당에 간섭을 시도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바니스 호주 총리가 한국으로부터 당장 무기를 대규모 사들이는 동시에 KF-21 전투기 기술 이전을 받으려 사활을 건 이유는 바로 중국이 호주 인근 솔로몬 제도에 중국 해군 기지를 설치해 호주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에 병력 파견과 해군기지 건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25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협정 초안에 중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사업 보호를 위해 솔로몬 제도로 군대를 파견하고 해군 기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솔로몬 제도와 협정을 체결하면 남중국해를 넘어 남태평양에서도 해양작전에 나설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파울스 교수는 협정 초안에는 중국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공공질서 유지에 재난구조, 인도적 지원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적절히 모호한 수준의 조항들이 담겨있다라고 지적하며 태평양 지역에서 이처럼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의 시도는 호주와 그의 동맹국들에는 직접적인 우려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막무가내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는 최근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호주 공군 전력을 완전히 다른 수준의 최강 전력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KF-21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KF-21과 미국의 F-35를 두고 고민하던 중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F-35의 추락사고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한국의 KF-21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CNN 방송과 유튜브 등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먼저 문제의 전투기가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스호 갑판에 접근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전투기는 충돌 즉시 화염에 휩싸이고 그대로 카메라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전투기가 항공모함에 접근할 때 이미 문제의 발생을 감지한 듯 다급하게 Wave off, wave off 라고 무전으로 소리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착륙이 어려우니 다시 속도를 내 고도를 높이라는 의미인데요. 호주 공군 장교 출신의 피터 레이턴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은 동영상에서 드러난 F-35기의 모습에 대해 접근할 때 날개의 플랩이 과도하게 움직인다. 기체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진동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최근 2차 비행까지 완벽하게 성공했는데요. 미국의 F-35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과 안전은 뛰어나다며 CNN 등 미국 언론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는 한국에 돈장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신 자신들과 협력하자며 인도네시아 분담금 전액을 자신들이 낼 수 있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투기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는 이미 한국군 최첨단 방호 시스템이 결합된 미래형 장갑차 레드백을 대규모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만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주 언론들은 연일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이 세계 최강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산 장갑차 레드백은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주행 중 순식간에 제동을 거는 데 기동력을 자랑한다. 차체가 넓어 무장한 병력 8명을 태울 수 있고 소음과 진동이 적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최대 12조 원 규모의 탱크를 살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는 KF-21 전투기와 레드백 장갑차에 이어 호주군 위성 인터넷 사업도 한국에 맡기는 등 사실상 호주군 전체를 한국산으로 도배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20일 영국 판버러 에어쇼 2022 현장에서 한화디펜스 호주법인 위넷과 호주군 위성인터넷 사업 참여 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긴급 파격 발표에 인도네시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중국이 동남아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군사력을 하루빨리 강화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KF-21 공동개발 프로젝트에서 쫓겨나게 되면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선택은 미국에서 F-35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F-21 20대를 살 수 있는 돈으로 고작 F-35는 8대 정도밖에 사지 못할 뿐더러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유지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해 쩔쩔매던 인도네시아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다시 잘 보이기 위해 40조 원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수주를 줄 것이라 전했는데요. 기존 수도였던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탄으로 수도를 옮기는 사업에서 상당 규모 수주를 한국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코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 한국의 세종특별시를 모델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세종특별시를 모델로 하여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를 이와 똑같이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